암 수술 이후 찾아오는 두려움, 재발과 전이. 그래서 시작되는 항암 치료와의 전쟁. 항암 치료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화학과 전문의 염창환이라고 합니다. 완화학 하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릴 거예요. 모르시는 분도 워낙 많고요. 암 투병 과정 중간에 암 치료하는 의사가 있으면 관리해주는 의사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 치료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재발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한 관리해주는 의사, 그리고 치료가 실패한 사람들, 말기 암 환자들이 임종할 때까지 증상 조절을 해주는 의사, 이 세 가지 분야를 관리해주는 의사가 바로 완화학과의 분야입니다. 그런 의사가 있어? 사실 저희 나라에는 아직 완화학과가 정착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완화학 의사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완화학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분야를 선택하게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군의관 시절에 한 말기 난소암 환자를 가정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항암 치료나 다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은 복수였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데 그분의 복수 양상은 젤리 모양이에요. 우리가 보통 응급실 가서 복수를 빼면은 관을 꽂으면 물처럼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 관을 꽂아도 나오질 않아요. 젤리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병원 오지 마라, 다른 병원 가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녀님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갖고 그 환자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게 됐습니다. 주사기로 한 두세 시간 동안 뽑게 되면 한 5리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환자가 배가 편해지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할 때는 그 사람이 한 3개월 정도밖에 못 살 줄 알았는데 5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암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그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죽을 거라는 거에 두려움. 돈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네. 이분이 이제 가장 힘들어한 건 뭐냐면은 투병 과정 동안 함께 해주는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병원에 오게 되면은 항암 치료합시다. 그리고 뭐 수술합시다.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은 다 의사들이 하고 딴 사람들이 다 해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치료를 받고 본인이 책임을 다 지는 거거든요. 그 누구도 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카더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더라, 누가 이거 하면 좋아지더라 이러면서 계속 가게 된다는 거죠. 저도 사실은 지금은 개업하고 있지만은 대학병원에 근무했었습니다. P5 병원 중에 하나에 근무했고 그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와요.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별것도 아닌 병으로 응급실로 오게 되고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됐는데도 병을 키워서 결국은 항암 치료도 못 받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은 저의 첫 번째 암 관리법은 바로 주치의를 2명 두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한 명은 직접 암을 치료하는 의사, 그러니까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는 대학병원의 의사를 한 명 두고 두 번째 의사는 이 환자의 치료 과정 동안에 관리해주는 의사를 두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동네 병원 의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치료하는 과정만 보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정상입니다. 항암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달 후에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은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을 봐주는 의사가 바로 완화학과 의사라는 거죠. 막상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일 먼저 부작용이 뭐냐? 식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오심구토가 생겨요. 그때 바로 동네 병원에 가서 영양제로도 맞든지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못 먹는 거를 주사로서 해결이 됨으로 인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치료가 뭐냐면은 바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은 고에너지로서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 중에 하나예요. 방사선 치료는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바로 저산소증이에요. 조직의 산소가 이제 적게 감으로 인해서 그 조직 내에 있는 조직들이 손상이 오고 그로 인해서 괴사로 오고 다양한 염증 반응 때문에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병들도 적극적으로 조절만 해주면 관리만 해주면 나중에 올 수 있는 걸 많이 막아준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양입니다. 영양. 조직의 손상을 도움이 될 수 있는 단백질,
를 많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비타민 C라든지 아연을 통해서 조직의 회복을 빨리 해주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방사선 치료 때.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처음 봤어요. 지금 뭔가 저게 뭐예요? 사람이 들어가나요, 저 안에? 저 안에 넣어서 어디 달나라를 확 보내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고압산소 치료예요. 에? 사실은. 고압선이요? 또 고압산소. 거기다가? 고압산소? 방사선의 고압까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방사선을 받게 되면은 저산소증에 빠지기 때문에 그 산소를 공급해줘갖고 산소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에만 해도 모든 병원에 고압산소 치료기가 다 있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연탄가스 맞으면은 들어가서 치료받는 게 바로 다 고압산소 치료기예요. 현재 지금 웬만한 대학병원에서는 다 고압산소 치료기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연탄 저 안 치료를 받으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 받는데 1시간 만에 한 100만 원 정도 내요. 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수가가 이제 있기 때문에 한 번 받는데 한 5만 원 정도 돼요. 이런적인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병원에서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사선의 후유증을 이제 예방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법 중에 이제 고압산소 치료법이 있고 그리고 많은 병원들에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됐으면 그래서 해야 하는 법입니다. 되겠네. 저걸 왜 폐지시켰어? 그래, 왜 병원에 왜 그랬어? 왜 없을까? 병원 왜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암 치료는 전 세계 1등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그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외국에 있는 환자들, 우리나라 뭐 동포나 이런 분들도 외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나라 와서 암 치료 다 받아요. 맞아. 어느 나라보다 수술 잘하고, 어느 나라보다 항암 치료 잘하고, 어느 나라보다 방사선 치료 잘해요. 비용도 더 저렴하죠. 저렴하고, 비용도. 저렴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관리예요. 관리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사실은 거의 하위권에 들어가요. 그거는 왜? 다 치료에만 너무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 치료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암이 치료에 실패했다고 다 죽는 경우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사기가 되더라도 결국은 좋은 의사와 팀을 갖춰서 잘 치료하고 집중적으로 한다면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